안녕하세요. 포도아마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가장 이상한 이야기부터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 애플도 줄 서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플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던 회사였습니다. 공급망을 쥐락펴락하던 그 애플이 지금은 줄을 서야 한다? 이 장면 왠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2004년이 떠올랐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스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2004년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PC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집집마다 컴퓨터를 새로 맞추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주식시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코스피가 함께 춤을 춘다. 그때 시장을 움직인 건 P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4년 이후의 시장을 움직이는 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K입니다. PC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용량들이 데이터 센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시장을 두고 갑론을 박을 벌입니다. 누구는 거품이라 하고 누구는 기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뜯어보면 한 가지 사실은 명확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단지 그 스케일이 압도적으로 커졌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반복되는 역사와 달라진 스케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03년입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카인치라는 걸작을 내놓으며 전 세계 PC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보급이 폭발하면서 사람들은 더 좋은 컴퓨터, 더 빠른 메모리를 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기존의 DDR1에서 DDR2로 넘어가는 시기였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 이때 삼성전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경쟁사들이 주춤거릴 때 과감한 선제 투자를 감행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공장을 짓고 수요를 잡아내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기를 흔히들 치킨게임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때는 치킨게임이라기보다는 패권 구축기에 가까웠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폭발하는 수요를 누가 먼저 먹느냐,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의 싸움이었죠. 삼성은 이때 이미 1등의 자리를 굳건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지갑은 닫혔고 PC 수요는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 여기서 진짜 피 튀기는 전쟁, 치킨게임이 시작됩니다. 삼성전자는 가격을 내렸습니다. 미친 듯이 내렸습니다.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쟁사를 말려 죽이겠다는 전략이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했고 일본의 자존심이라던 LP다가 무너졌으며 대만 업체들은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반도체 승자 독식의 역사는 바로 이때 완성된 겁니다.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물량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전략. 그게 바로 2008년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25년, 2026년의 시장은 2003년과 닮았을까요? 아니면 2008년과 닮았을까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2003년의 재림입니다.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과거 윈도우 XP가 전 세계 PC 교체를 이끌었듯 지금 AI는 지난 3년간 모든 IT 기기의 두뇌를 통째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구조를 보면 철저하게 2008년의 결과물을 주고 있습니다. 치킨게임의 패잔병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 전 세계 반도체판에는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딱 이 세 명의 생존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존자들이 과거처럼 점유율 뺏겠다고 공장을 미친 듯이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급을 철저하게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끼리 짠 담합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 만들지 못하나? 여기서 슈퍼을의 논리가 등장합니다.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게을러서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AI 시대의 핵심인 HBM 때문입니다. 이 HBM이라는 녀석은 일반 디램보다 만드는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같은 웨이퍼를 투입해도 HBM을 만들려면 일반 디램보다 생산 능력을 2배, 3배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즉, HBM을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쓰던 일반 디램을 만들 생산 라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기존의 DDR 라인을 뜯어고쳐서 HBM 라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게다가 HBM은 수율이 낮습니다.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패키징 공정도 복잡해서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족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공급 절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고객사가 물건 좀 싸게 내놔봐 하면 눈치를 봐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량 없습니다. 줄 서세요. 가격은 시가입니다. 지금 이들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을 슈퍼을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시장입니다. 공급자가 누구에게 물건을 줄지 결정하는 주객이 전도된 시장이 열린 겁니다.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막대한 현금을 앞세워 핵심 부품을 미리 선점하고 공급사에는 강한 협상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돈으로 공급망을 통제하던 구조였죠.
그런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애플은 AI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커질 것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HBM 같은 핵심 메모리를 장기 계약으로 미리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수년치 물량을 이미 선점해버렸습니다. 누가 먼저 계약서를 썼느냐가 승부를 가른 겁니다. 뒤늦게 애플이 물량을 달라고 해도 메모리 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죄송하지만 라인이 이미 꽉 찼습니다. 지금 애플은 한국에 와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현금이 권력이었다면 지금은 선제적인 계약이 권력이 되었습니다. 천하의 애플조차 줄을 서야 하는 상황. 이게 바로 슈퍼울 시대의 단면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보던 용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슈퍼사이클입니다. 슈퍼사이클은 단순히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정확히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물건을 쟁여두려 합니다. 물론 걱정하는 목소리도 합니다. AI도 결국 거품 아니냐? 닷컴 버블 때처럼 다 터지는 거 아니냐? 인정합니다. 거품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테마에는 거품이 낍니다. 하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주가가 올랐지만 정작 돈을 버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꿈이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십시오.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보십시오. 실제 계약이 오가고 수조 원의 현금이 꽂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AI는 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 영원히 오른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거품은 언젠가 반드시 꺼집니다. 그건 자본주의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언제 꺼지느냐, 그리고 얼마나 크게 꺼지느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거품이 터질 때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는 가장 깊은 바닥까지 함께 끌려내려 간다는 점입니다. 슈퍼울의 시대라고 해서 주가가 영원히 우상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공급 부족 구조가 해소되기 전까지 이 파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혼자서 타기엔 너무 어지럽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저는 이 슈퍼사이클의 상승 신호와 거품이 꺼지는 전조 증상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변곡점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고민하면 파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과연 이번 슈퍼울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돌아온 거인 삼성전자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챔피언 SK하이닉스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2003년 패권 구축기의 대자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P가 아니라 A라는 거대한 괴물이 수요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존 경쟁을 넘어 시장을 통제하는 슈퍼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콧대 높은 애플마저 줄을 서게 만들었습니다. 주가는 더 갈 여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거품은 반드시 꺼집니다. 다만 이번에 몰려오는 파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여러분은 파도에 휩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를 타시겠습니까? 지금은 슈퍼울의 시대입니다. 이 슈퍼사이클의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다음 전략이 궁금하시면 댓글 또는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세요.